왜 인류는 아직 외계 지적 생물을 만나지 않았을까? 여러분은 그런 의문을 품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것은 페르미의 역설이라고 합니다. 즉, 우주에는 셀 수 없이 많은 행성이 있는데 지성이 있는 종은 왠지 인류밖에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역설을 해결하기 위해 과학자와 철학자들은 다양한 가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중에서도 유난히 독특한 흑암 삼림 가설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여기는 토픽입니다. 즉, 이 의문에는 제대로 된 이유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바로 이 설에 대해 다뤄볼 예정입니다. 흥미가 가시나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우주는 왜 침묵하나? 먼저 페르미의 역설에 대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가설을 간단하게 정리해 두겠습니다. 그 중 하나가 이른바 그레이트 필터 가설인데요. 그 요점은 단순합니다. 어느 문명도 발전의 일정 단계에 이르면 거의 극복 불가능한 어떤 문제에 직면한다는 것인데요. 그레이트 필터 가설은 SF 작품에서는 대중적입니다. 예를 들어 인기 컴퓨터 게임 매스 이펙트 시리즈에서는 지적 종족을 적대시해 5만 년에 한 번 은하내의 발달한 문명을 모두 파괴하는 리퍼라고 하는 존재가 등장합니다. 또한 그레이트 필터 역할을 할 더 심각하고 현실적인 후보로는 머지않아 문명의 자멸을 초래할 핵무기와 산업혁명에 기인하는 지구온난화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설은 완벽하다고 할 수 없는데요. 우리가 무언가를 생각한다고 해서 다른 누군가가 같은 생각을 한다고는 할 수 없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외계인이 핵분열을 발견한다고 해도 핵폭탄을 만들지 못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고, 반대로 우리 인류 문명 아래에서는 아직 계획 단계에 불과한 산업 폐기물에 의한 대기오염 해소라는 효과적인 기술이 발명되어 지구온난화로 인한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외에는 외계인의 기술은 절대 이해할 수 없다는 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외계인은 어떤 소립자 조작이 가능하거나 우리가 보기에 인터넷과 석기시대 사람들만큼 동떨어진 노하우를 가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만일 외계인 문명이 남긴 생명활동의 흔적이 발견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자연에 의해 설명 가능한 우주의 이상현상이라고 해석할 것입니다. 이 설에 대한 반론으로는 인류학자와 민속학자, 문화학자들에게 원시적 부족이 흥미로운 존재인 것처럼 외계 문명에게 인류는 흥미를 끄는 존재일 것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외계인은 인류에게 연구자를 파견해서 몇 명과 접촉하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건 아무것도 관측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이해해 주신다면 가십지에 실리는 외계인과의 조우 이야기는 진지하게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통계적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일련의 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어떤 설에서는 페르미의 역설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지구와 비슷한 생명이 탄생하고 존속하려면 실제로는 있을 수 없을 정도로 저확률 요인이 겹쳐야 하며, 그런 행성은 말 그대로 소수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인류가 지금까지 조사해온 우주는 너무 좁은 영역이고 조사 기간도 너무 짧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비록 극히 낮은 확률이라고 해도 제로는 아닙니다. 이론상으로는 우리 은하계에만 적어도 수십 개의 문명이 존재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외계인은 우리를 찾을 수 없는 걸까요? 어두운 숲 이야기. 페르미의 역설을 설명하는 이론 중 가장 독창적인 건 아마도 흑암 삼림 가설일 것입니다. 이 가설은 1983년 미국의 과학자이자 SF 작가인 데이비드 브린이 처음 작성한 것으로 2008년 세계적 베스트셀러가 된 류츠신의 소설 암흑의 숲 발간을 계기로 널리 알려졌습니다. 브린과 류츠신이 제시한 가설의 요지는 단순 명쾌합니다. 외계인의 문명은 존재하지만 자신들의 항성계에 숨어 서로의 주의를 끌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인데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그것은 외계인이 위협이라고 인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질적인 것을 절대 악으로 인식하는 경향은 우리 뇌 속에 깊이 새겨진 본능입니다. 여기서 역사로 눈을 돌려볼게요. 신화학에서는 적대하는 이웃 민족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마물의 원형이 되는 예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민족의 자칭이 말 그대로 인간인 경우에 대해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즉, 이 민족은 인간으로조차 간주되지 않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건 외형에 거의 차이가 없는, 생물학적으로는 같은 종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reptilian을 어떻게 포착할지 상상해보세요. 그렇습니다. 실제로는 아주 옛날에도 외국인에 대한 편견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민족의 동료들과 겉모습은 똑같고 이해할 수 없는 언어를 구사하는 것으로 이민족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인물에 대해 받아들이는 것과 전혀 다른 이질적인 것에 대한 받아들임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심리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만약 외계인의 외모가 인류를 많이 닮았다면 그 외계인의 모행성 또한 지구와 비슷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현상은 수렴 진화라고 불립니다. 즉, 원래 전혀 다른 종이더라도 비슷한 환경에 있으면 비슷한 몸의 구조로 진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 외계인들의 행성이 지구와 비슷하다면 인류가 정복하고 정착할 수도 있겠죠? 외계인들이 우리가 외계인을 잠재적으로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그 밖에도 많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이제 본질을 알고 계십니다. 지성을 가진 동료는 동료가 아니라 적입니다. 그들의 기술이 우리를 능가한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즉, 외계인을 찾으려 하지 말고 반대로 가급적 몸을 숨기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요? 다행히 은하는 넓기 때문에 장소는 충분히 있습니다. 흑암 산림 가설이라는 명칭은 이 설의 고환자들이 그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한 비유에서 비롯됩니다. 어두운 숲을 상상해보세요. 그곳에는 몇몇 사람들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서로에 대해 모르지만 이 숲에 위험한 몬스터가 서식한다고 믿습니다. 결국 이 사람들은 누구 없나요? 라고 외쳐서 자신의 위치를 알리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몬스터가 눈치챌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무서운 걸까? 흑암 산림 가설이 여러분을 조금 놀라게 했을지도 모르겠네요. 만약 지성을 가진 동료가 그런 정신구조를 갖고 있고 우리에게 선제 공격을 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만 이건 재미있는 설이긴 하지만 약한 것 같습니다. 우선 인간의 심리를 그대로 외계인에게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애당초 외계인이 전쟁의 개념을 알고 있거나 그들의 뇌에 똑같은 본능이 새겨져 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다른 행성을 정복하는 건 거주 공간을 얻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없지 않을까요? 왜 그럴까요? 우선 우리 지구에는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 아직 많습니다. 그러한 장소는 기후 조건이나 경제적으로 매력이 없기 때문에 꺼려지고 있지만 이론상 기술의 진보로 인해 이 문제는 해소될 것입니다. 게다가 도시 집중화가 진행됨에 따라 인구 증가는 점차 완만해질 것입니다. 인류에게 장소가 부족해져도 에콜로지, 즉 완전 환경 도시를 건설하거나 거주 가능한 우주 스테이션을 만드는 것이 초대받지 않은 미지의 장소에 가는 것보다 훨씬 쉬울 것입니다. 고도로 발전한 문명이라면 그걸 이미 알고 있지 않을까요? 그런 낙관적인 분위기 속에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즉, 페르미의 역설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비록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다른 설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댓글란에 의견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쓴 예상을 골라서 가장 특이한 설로 정리해봐도 좋을 것 같네요. 그 전에 우선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영상을 SNS에서 공유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항상 저희 채널을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잠시 동안 작별이에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